네, 안녕하세요. 피지컬 제로의 드랑제입니다. 1편하고 2편, 뭐 이렇게 막 3편, 4편, 뭐 이렇게 오래 갈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해볼까? 자, 얘기를 하는데, 게임 업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 제가 뭐 프로그래머나 그래픽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가장 많이 했던 QA에 관련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3편에서 말했잖아. 3편에서는 뭐 다음 편에 좀 더 다른 체크시트, 테스트 케이스,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같이 대략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정말 일할 때처럼 말고 좀 약식으로 그냥 어떻게 만든다라는 걸 대충만 보여드릴 정도로만 사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거 녹화를 한번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녹화하는 도중에 사운드가 꺼졌어.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어 3분의 2 지점 이후부터는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요. 내가 이전에 녹화 한번 했던 거랑 지금 다시 하는 거랑 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죠. 게임 QA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음, 버그 잡는 사람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주 업무는 맞아요. 가장 많이 하는. 업무를 100% 놓고 보자면은, 60%, 70%는 아마 버그 잡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겁니다. 왜냐면은, 실제 이 버그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예, 버그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개발 비용을 줄이는 거. 리스크를 줄이고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버그를 잡아야 되죠. 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버그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QA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바로 재미 요소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 컨텐츠가 유저한테 충분히 재미를 줄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인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요. 물론 전에 말했잖아요. 나는 게임 QA가 돼서 정말 재밌는 게임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은 헛소리라고요. 네, 헛소리 맞아요. 저와 만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재밌게 만들 수는 없어. 하지만은, 재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만들지 못하지만은,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에 개발하고 있는 컨텐츠를 미리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테스트를 할 때, 회사의 입장, 개발자의 입장, 뭐 이쪽에서도 게임을 바라봐야 되지만은 유저의 입장에서도 게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유저가 바라보는 입장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가 있냐 없냐예요. 네, 재미가 있냐 없냐이기 때문에 그런 재미 요소 부분도 분명히 QA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 이상의 재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는 개발은 하진 않지만은 개발팀한테 건의라든지 제안을 할 수는 있어요. 유저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좋죠. 유저들이 이런 컨텐츠 넣어주세요. 저런 컨텐츠 넣어주세요. 라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문제는 그걸 다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유저는 자신의 캐릭터, 자기의 유리한 쪽에 대한 건의만 하게 됩니다. 보통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의 70% 정도 이상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 캐릭터 아니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나 이런 거 재미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계속 건의해요. 굉장히 객관적이다기보다는 주관적인 의견이 많아. 물론 이걸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있어. 하지만은 그걸 100%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걸러주고 거기서 정말 이거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아우른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운영팀에서도 하고 QA에서도 하는데 운영 쪽에서는 거의 유저한테 답변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1차 검증, 1차 제안서를 갖다가 보는 거는 우선 QA가 많이 해요. 유저한테 들어오는 아이디어 스케치 이런 부분은 기획자가 바로 보는 것보다는 QA에서 사실을 먼저 보고 QA에서 올려주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그거 보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버그를 잡는 것도 그렇고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든다?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는 옆에서 서포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QA에서 버그를 잡는 거가 아까 전에 전체 업무의 한 6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60% 동안에 계속 게임하면서 레벨 1부터 레벨 만렙까지 찍어가고 모든 컨텐츠를 다 플레이하고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QA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를 할까요? 테스트에도 테스트의 기준이 무엇일까? 네, 답은 여기 안에 있어요. 네, 요겁니다, 요거. 기획서. 자, 테스트의 기준은 게임 기획서예요. 게임 기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고요. 또 무엇이 기준이냐? 게임의 룰. 게임의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무의식적이지만 옛날부터 항상 그 흐르는 맥락이 있어요. 어, 이것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라고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걸 기반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해치지 않는 뭔가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가는데 이걸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그런 기반들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그 기반 자체, 게임의 핵심 요소, 게임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임의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안 돼. 그거에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 막 QA가 신규 입사자들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문서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정형화됐어. 왜냐면 처음부터 게임을 그런 식으로 기획을 했었고 그 맥락으로 게임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 테스트의 기준 버그라는 걸 같이 갖다가 정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버그의 정의는 무엇이냐? 버그의 정의는 단 하나예요. 의도하지 않은 사항. 기획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항도 버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버그는 뭐냐? 유저가 불편해하는 사항. 이것도 버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어, 얼마 전에 한 작년은 아니고 올해 초였죠. 올해 초 한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마비노기 유저 간 다음에 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죠. 아, 솔직히 이런 말 하기에는 지금 개발하고 계신 분들한테 미안하긴 해요. 뭐 그분들은 뭐 간담회 나왔던 사람 중에서 제가 아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있을 때는 다 안 계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저 사실 도끼가 있어요. 도끼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 불가능한 속성이 인챈트가 됐어. 자, 근데 개발사 측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아이템의 카테고리 속성이 도끼는 목공 관련 카테고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는 사용 불가능한 옵션이라도 해당 아이템에 인챈트가 되는 것은 정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유저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은 사용이 불가능한 속성인데 어떻게 그것이 정상이냐?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가 정상이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넥슨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딱 짚어서 말할게요. 제가 있을 때 이거 버그입니다. 100% 버그예요. 개발 단계에서 아마 QA에서 먼저 태클 걸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 옛날에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태클 걸어가지고 다 수정했습니다. 사용 불가능한 속성이 인챈트가 되는 거. 저희가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때는 예외 처리를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 불가능한 옵션이 붙어 나오진 않게 했어요. 왜냐면은 의도는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그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룰이에요. 게임의 룰. 변치 않는 게임 기본 룰. 이거는 초창기 개발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오는 전통이에요. 사용하지 못하는 옵션은 붙으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비노기가 계속해서 개발자들이 교체되고 바뀌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튜디오도 막 분리 독립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풍파를 겪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세부적인 뭐 회사 내 사정은 저도 퇴직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겠는데 그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어져 오던 그런 어떤 룰이 많이 깨진 것 같더라고요. 느껴지기에는 제가 느껴지기에는요. QA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잡아주고 유저가 불편해하는 거나 우선 말이 안 되는 것 자체 갖다가 말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였기 때문에 지금 마비노기 뭐 불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저 간담회가 괜히 일어난 건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했죠. 자, 3일에 유저의 불만이 발생하고 유저 이탈이 발생한다.
그 3일이 지금 10 몇 년 마비노기가 서비스가 되고 있죠. 2004년도인가부터 했었으니까 지금 16년, 17년 차 된 것 같아요. 네, 마비노기가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거예요. 저 3일 유저의 불만, 유저 이탈 한 명이 7명. 그 사태가 지금 사태입니다. 뭐 17년 동안 해먹었으면 뭐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QA가 계속 그거 갖다가 충분히 커버를 쳤다면은 그런 문제는 최소한 이 시점에 터지진 않았겠죠.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저희 때만 해도 QA가 말하는 거는 개발팀에서도 많이 귀를 기울여줬고요. 굉장히 소통이 잘 됐어요. 심지어 저희가 재원하거나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개발팀에서 거의 QA팀에서 이런 문제 있어요. 재원했더니 재원이 되네요. 아니면 저희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실수했어 정말.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실수했어요. 착각을 한 거야. 착각을 했는데 오죽했으면 기획팀장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내가 실수를 했어요. 정말 실수해가지고 아 내가 이거 잘못 봤어. 근데 내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어. 그랬더니 개발팀장 프로그램 팀장이 아 누구누구신 절대 그거 잘못 봤을 리 없어요. 저희 쪽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희 쪽 거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할 정도로 신뢰도가 높았어요. 저희에 대한 신뢰도 높고 저희도 개발자에 대한 신뢰도 높고 상호간 소통도 잘 되는 편이었고 너무 서로가 이게 나를 세워가지고 대화하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재미있게 일을 하고 서로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들어주고 저희도 얘기하는 거 그쪽에서도 개발팀에서 충분히 저희 얘기를 들어갖고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해주고 소통도 잘 되고 막 이래가지고 협업이 잘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데프캐 스튜디오 마비노기 팀 안에 개발팀과 QA팀이 다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같은 데프캐 스튜디오로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같은 일체감, 소속감이라는 그 동질감이 더 셌었기 때문에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건물 내에서 같은 스튜디오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동질감이 셌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회사의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 못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QA에서 개발자를 설득하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적 물리적으로는 정상이라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비정상인 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바꿀 수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 아, 모르겠네요. 오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거 막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왠지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더 썰을 풀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썰을 풀면서 제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게임 업계에 들어와 보고 싶다. 근데 나는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소질은 없다. 그런데 게임 회사에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는 우선 전에 말씀드렸죠. 네, 기본 소양 이 부분에서 최소한 시간 관리는 못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하고 분석력이 괜찮은 나는 정말 이거 두 개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분석력과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한다.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은 프로그램 못하고 그래픽 못하지만은 한번 QA로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테스트 케이스가 무슨 관계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상관없을까요? 상관없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면 상관없는데, 자, 회사에 취직하실 때 가장 먼저 제출하는 게 뭔가요? 네, 입사 지원서. 그리고 또 뭘 쓰죠? 자소서. 자기소개서라죠. 자기소개서. 네, 줄여서 자소서라고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낼까요? 뭐 자격증, 자격사항 뭐 이런 거는 없지. 입사 지원서에 자격사항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적게 돼 있고, 뭐 유학 갔다 온 것도 입사 지원서에 다 적게 돼 있고, 토익 몇 점인지 이런 거 다 적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두 개만 제출하면 될까요? 근데 그거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두 개만 내면은, 자, 이 회사에 10명을 뽑아. 근데 회사 입사 지원자가 1,500명이야. 10명을 뽑는데 1,500명. 150대 1의 경쟁률이에요. 1,500명이 다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내. 안 내는 사람 없어. 생각해봐. 1,500명이 저거 기본적으로 저 두 개는 다 내는데, 그런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노래하고 춤출 거야? 면접, 면접이 문제가 아니야. 면접, 면접은 우선 서류 통과하고 나서 걱정해. 1,500, 1,500명 10명 뽑는데 1,500명이었어. 150대 1이야. 그 150명 중에서 한 명, 내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력서로 통과해서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서류 전형에서 당신이 그 150명보다 뭐가 뛰어나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내가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자, 이거 두 개 냈다고 생각하자.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한 사람, 그 서류 심사하는 사람이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한 사람당 이거 읽는데 시간 얼마나 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줄 것 같지? 처음부터 이 사람 와 회사 어디나 어디 어느 뭘 어디 대학교를 나왔고 자격증 뭐고 토익이 몇 점이고 음, 자기소개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봐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입사지원서하고 자기소개서 얼마나 보냐면은 한 사람당 2분만 봐줘도 많이 봐주는 거야. 2분은 무슨 얼어죽을 2분이야. 그냥 이름만 보고 넘겨가. 자기소개서 첫 줄 보고 그냥 날아가. 안 그럴 것 같죠? 생각해봐요. 입사 지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봐줄 것 같죠? 한두 명 뭐 얼마 한 10명, 12명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력서 넣을 것 같죠? 아니야. 착각하지 마요. 1차 필터링 돼서 오는 사람들 1차 필터링 돼가지고 오는 이력서가 하루에 40개씩 50개씩 들어와. 그것도 1차 필터링 돼서 인사팀에서 우선 그 받은 다음에 필터링 하고 기본 조건 충족된 사람들 이력서가 50개 60개씩 들어와 하루에. 근데 그 서류 전형 심사한 사람이요, 그 사람 하루 종일 뭐 일 안 하고 이력서 볼 것 같아요? 아니야, 그 사람도 실무진이야. 일해. 팀장이 일해야지. 그러면 거기서 계속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력서 보고 있고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팀장이 팀원 관리하고 스케줄링 관리하고 일해야 되는데.
입사 지원서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나이 몇 살인지, 자, 이력서에 붙어 있는 얼굴 한번 보고, 여잔지 남잔지 보고, 끝이야. 뭐 자격사항 뭐 이런 거? 안 봐. 볼 시간이 어딨어. 자기소개서 첫 줄 딱 보고, 안녕하세요 시작하면 바로 날려요. 100명 중에 70명이 안녕하세요로 시작해. 뭐 그렇게 인사성이 좋아 좋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100명 중에 70명이 첫 줄이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 어디서 태어나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뭐 출생 신고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지 마요. 진짜 자기소개서는 첫 줄, 두 번째 줄에서 인상을 팍 주고 세 줄을 못 읽게 만들면은 탈락이에요.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또 이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다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 말고 더 자세히 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 두 개 말고. 이 두 개 말고 더 자세히 그 심사관에 서류 심사관에 눈을 끌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는 기본 서류예요. 근데 내 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어디 유학 갔다 오고 몇 개 국어를 하고 아무 의미 없어.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은 이 사람의 실력이 내가 실무진이 봤을 때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답이 나와. 아, 이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 사람 데려다가 좀 키우면은 나는 쓸만하게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너무 허무맹랑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는 자기소개서가 아니야. 자기 실력 검증서예요. 나의 실력은 이 정도 됩니다. 라고 내 실력을 보여주는 게 포트폴리오야.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짠 코딩 프로그램 그걸 제출하겠죠. 그래픽 디자이너는 그래픽 리소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원화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랬던 원화를 제출하겠죠. 그거 보면은 아, 이 사람의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 되구나. 아, 이 사람 코딩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물론 이거는 신입사원이에요. 업계에 있는 경력직들은 달라. 경력직들은 뭐 프로젝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프로젝트 출신이고 뭐 이런 거 다 보기 때문에 어, 신입사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신입사원 기준이에요. 당연히 경력사원은 뭐 포트폴리오고 자기소개서고 입사지원서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은 거기서는 이 사람들은 이미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실력은 검증된 사람들이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 얼마나 오래 그 회사에서 일을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신입사원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교 막 졸업한 사람이 무슨 경력이 있어. 경력 있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하면 안 돼. 경력직으로 지원해야지.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뭐 사운드 감독, 음악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해. 충분히 해. 마케팅 부서 뭐 이런 사람들도 뭐 마케팅 제안서 뭐 이런 걸 포트폴리오에 내겠죠. 근데 자, 운영하고 QA는 뭘로 포트폴리오 낼 거예요? QA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QA 하는 사람들이 게임 분석서를 잘 내. 게임 분석서를 잘 내. QA가 근데 게임 분석해서 뭐 하려고? 게임 분석서, 역기획서 이런 거는 기획팀에서 제출하는 겁니다. QA는 역기획서, 기획서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실력을 뭘로 표현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사람 중에서 신입사원 중에서 한 번도 제출한 사람은 없어요. QA에서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스트 케이스예요. 테스트 케이스 아니면 테스트 기획서 뭐 이런 거. 아까 역기획이라고 했잖아요. 역기획. 이 만들어져 있는 게임을 역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이 의도가 어떻게 어떤 뿌리를 만들어서 무엇을 만들게 됐고 거기서 유저의 어떤 니즈를 충족을 시켜서 어떤 도전 욕구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서 이루을 수 있는 재미 요소는 무엇인가 막 이런 거에 대한 역기획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QA는 비슷해. 어떤 컨텐츠 업데이트에 대해서 쫙 놓고서는 그거를 나라면 어떻게 테스트를 했을까? 어떤 부분을 테스트를 할까? 그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쫙 만들어. 그게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 같아요. QA가 아까 말했잖아요. 버그 잡는 일이 과연 총 업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러면은 버그를 지원하거나 버그 테스트를 할 때, 신규 콘텐츠 테스트를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라 그랬죠? 게임 기획서와 게임의 룰. 이걸 토대로 해서 이것에 벗어나지 않는 사항들을 나열해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QA에서 매번 하는 거예요. QA에서 자 기획서 작성할 때 기획서 리뷰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그리고 실제 리소스를 제작한 그 다음에 뭐 내부 서버에 업데이트를 해요. 업데이트하고 이제 테스트 시작하고 그러면은 QA가 참여는 여기서 했는데 실제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자, 요 단계에서 뭐 할 거예요? 요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놀아? 뭐 딩가딩가 이러고 놀 거예요? 아니요, 이때 노는 거 아니야. 내가 뭘 했어? 기본 소양에서 시간 관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테스트 시작할 때는 이미 패치 얼마 남지도 않았어. 시간 너무 부족해. 근데 이 상황에서 놀고 있다가 테스트 시작해가지고 뭘 보고 테스트 할 거예요? 이 노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 QA는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기획서를 보면서 이 컨텐츠에 대해서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게임 개발 그 기획자는 게임 기획서를 작성하듯이 테스트 QA 유닛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기획서처럼. 근데 기획서는 목적과 내용과 뭐 이런 세부적으로 이게 쓰겠죠. 근데 테스트 케이스는 이거예요. 무엇이 됐다, 무엇이 안 됐다, 무엇이 됐다, 무엇이 안 됐다.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인지 이걸 구분해가지고 정상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정상이 돼야 돼. 그리고 비정상 절대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안 돼야 돼.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이걸 구분해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QA가 가장 많이 하는 업무가 이거야. 그러면은 이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야, 테스트 케이스. 내가 정말 게임에 대해서 정말 분석력이 좋고 막 게임을 잘 알고 이걸 갖다가 글로 표현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여줄 거야?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거 막 동영상 찍어가지고 동영상 제출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거. 테스트 케이스를 갖다가 문서화 시켜서 그걸 갖다가 포트폴리오로 올리게 되면은 아마 QA 쪽에서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거예요. 물론 처음 작성했으니까 이 사람
정말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테스트 케이스 만들고 막 잘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은 실제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A4 용지 대여섯 개 이상 넘어갈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 MS사의 그 테스트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거 책 한 권이야, 책 한 권. 테스트하는 항목이 책 한 권이야. 진짜 책 한 권이에요. 한 백몇 페이지 돼. 백몇 페이지가 되는 테스트 그 항목을 갖다 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걸. 근데 그거 갖다가 처음 하는 입사자가 그렇게 만든다? 불가능하지만은 포트폴리오로 이런 거 갖다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걸 한번 적어가지고 테스트 케이스 만드는 거는 QA한테는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법, 테스트 케이스 만들 때 무엇을 고려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 알아야지 만들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서 포트폴리오 작성하면 되게 좋아요. 내가 시켰지만 되게 무책임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무책임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테스트 케이스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테스트 케이스 하는 거 안 보여주고 이렇게 말이 많냐. 왜냐면 내가 초반에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테스트 케이스까지 만드는 거 하면은 이거 1시간 아니에요. 이거 2시간, 3시간짜리 해야 돼. 테스트 케이스 만드는 거 내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이번 편 말고 내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편 날렸다고요. 그때 테스트 케이스 하나만 만드는데 정말 디테일한 것도 아니야. 대충 만들었어. 그냥 뭘 고려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데 그것만 해도 1시간이에요. 그거 A4 용지 한 장도 안 나와요. A4 용지 반 장만 나오는 건데 한 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앞에 설명 막 주저리 하는 과정에서 지금 테스트 케이스까지 만들어 버리면은 2시간, 3시간짜리 분량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했죠. 뭐 기준, 자 버그의 정의, 그리고 실제 이런 마비노기 사태에 대해서도 네, 좀 말씀을 드렸고 좀 마음이 아파요. 보면서 분명히 내가 기억하기에 마비노기 기본 테스트 케이스에 사용 불가능한 옵션에 인챈트 되지 않았다라는 테스트 항목이 있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인챈트가 새롭게 추가되면 항상 테스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용 불가능한 아이템에 인챈트가 되지 않는다 라는 항목을 항상 계속 넣어왔어요. 근데 왜 언제부터 그게 없어졌는지 좀 아쉽네요.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그 생각난다. 아, 내가 그 회사에 있을 때 만들었던 매뉴얼 중에서 패치 매뉴얼을 내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옛날에 버전 1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었는데 그거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 내가 패치 프로그램하고 패치 만드는 거, 브런치 관리하는 거, 뭐 스크립트 배포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전체적으로 공유해 가지고 계속 그거를 사용해 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제가 그때 뭐 했냐면은 마비노기 할 때 마비노기 무료화가 한번 했었잖아요. 네, 정식 서비스 하다가 무료 서비스를 한번 했어요. 무료 서비스 전환했죠. 네, 그때 무료 서비스를 제가 그 중간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개발자들하고 그런 빌링 팀하고 대화라든지 이게 업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 중간에 QA가 제가 해가지고 같이 일정하고 뭐 회의하고 막 이러면서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어, 아이템 빌링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 담당자였어요. 네, 신규 아이템 나오고 나면 이제 판매 페이지에 아이템에 등록을 하고 가격 결정한 걸 내가 등록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빌링 시스템 매뉴얼도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도 아직 사용하나 모르겠다. 뭐 다른 사람이 또 업데이트를 했겠죠. 10년 넘은 건데 그거 아직까지 쓰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거 솔직히. 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요런 실제로 뭐 이런 뭐 버그가 있으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 말고도 정말 실질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발생한 버그가 있어요. 되게 심각한 버그였는데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런 것도 버그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게 버그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게 정말 단순한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단순한 건데 이틀 만에 몇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몇 천만 원 손해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전부 환불해 주느라고.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뭐 마비노기 오래 하셨던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알비노 스네이크라고 신규 뱀 펫이 업데이트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버그가 있었어. 어떤 버그냐? 아이템 설명창에요. 그 펫 설명창에 사용 불가능한 스킬이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에 들어가 있었어. 걔가 아마 스매시가 사용이 불가능했는데 사용 가능 스킬 쪽에 스매시가 올라가 있었어. 등록이 됐었을 거예요. 글자가. 그러니까 스킬은 못 써. 게임 안에서도 원래 못 쓰는 애고 원래부터 걔는 스매시는 못 쓰는 애인데 웹사이트에 스매시 한 단어가 올라갔어. 스매시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단어 하나 잘못 올려갖고 그 당시에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 매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 환불해 줬거든요. 그거 환불 원하는 유저들은 이것도 버그예요. 저게 뭐 버그야라고 생각하잖아요. 물건을 갖다 판매할 때 그 물건에 대한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버그예요. QA는 글자 하나 틀린 것도 잡아내야 됩니다. 그거 글자 하나 대충 안 봤다가 발생한 게 5천만 원이라는 손해를 보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그때 저도 많이 혼났고 회사에 많은 민폐를 끼쳤죠. 끼쳤어요. 정말 되게 그냥 그때는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홀린 걸 수도 있어. 그때 패치하느라고 막 며칠 밤을 샜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내가 어 근데 웃긴 게 그 아이템의 설명서를 갖다가 다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하겠습니다라고 전적으로 다 했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그걸 그 많은 사람이 다 한 명도 그걸 본 사람이 없어. 한 60명 70명 5, 60명 이상이 그걸 봤을 텐데 아무도 그거가 잘못됐다라고 인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몇 천만 원이 손실을 봤죠. 예, 비용, 돈이 손실 본다. 그게 리스크예요, 그게. 그 스매시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었으면 5천만 원 벌었잖아. 근데 스매시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날아간 건 아니지. 엄연히 그냥 그 5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없어진 거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지, 그냥. 뭐 손실 본 건 아니고 그냥 아이템을 충분히 팔아가 펫을 충분히 팔아서 매상 올렸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다 0이 돼 버렸어요. 아, 이런 게 QA입니다. 그냥 잠깐 피곤하니까 대충 보고 하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일도 발생해요. 근데 나는 왜 또 이걸 갖다 이해를 못했어. 뭔가 아쉬워요. 이게 아, 예, 세월이 많이 변했고 시대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개발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이거 뭐 그분도 지금 누가 아직도 이 마비노기 쪽에 계신지도 몰라요. 뭐 10년, 12년인데 뭐 12년이 지났는데 12년이 남아 지났는데 모르지 나도. 아마 많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계시던 분들은 다 어느 정도 다 높은 위치로 가셨을 테고 아무튼 그렇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잡담을 좀 마무리할게요. 잡담을 좀 마무리하고요. 정말 4편에서는 진짜 이 포트폴리오 QA를 한번 입사를 해보겠다. QA 쪽으로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음 포트폴리오에 이용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렇다고 진짜 현 실무적으로 바로 쓸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저도 지금 실무로 그만둔 지가 얼만데 뭐 그렇게 옛날처럼 막 테스트 케이스 만들고 이거 못해요 이제 머리가 굳어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어떻게 한다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마음에 드셨다면은 다음 테스트 케이스 실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마비노기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예, 그냥 라떼 옛날 아저씨가 이상한 얘기 하는구나라고 그냥 흘려 넘겨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들 개발하는데 얼마나 힘든 거는지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네, 힘내시고요. 그래도 조금은 유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유저분들은 이벤트 한번 해주고 뭐 해준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던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는 안정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는 버그가 없는 게임이죠. 버그가 없는 게임이 가장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